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특강의 메인인 생활기록부 토바보기. 토바보기가 뭐냐? 샅샅이 더듬어 나가면서 살펴보는 우리나라 순우리말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가 구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적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행트까지 끝이 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도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개인정보를 가린 사진이긴 하지만 좀 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생활기록부는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24년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에 있는 자료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를 보시면 고교에서 대학에 제공되는 생활기록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읽자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 세특, 행특 세 가지 영역이며 그 외 항목들은 평가 시 참고 영역으로만 활용이 된다. 나머지는 의미는 있지만 그리고 아래 빨간색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텍스트라는 점.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열심히 쓰고 있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 학생이 이 영역에서 이러한 역량을 보인다라고 써져 있는. 특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는 이제 내신 시험 점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부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역량과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특처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줄글 쓰여지는 문장들이 우리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일단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뒤에 할 내용들이 앞서 지나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기록부 구성 첫 번째 인적 사항과 학적 사항이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특기 사항은 좀 비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자퇴 퇴학이나 학교 폭력 등의 내용들이 쓰이게 되고요. 상위 대학교에서는 지금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하죠.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블라인드된 처리로 평가됩니다. 학생은 본인 성명, 네, 이렇게 사진들이 제공이 되고, 특히 이제 지금은 학폭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반영이 되면서 2025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지만 25학년도에 고3인 친구들은 26학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학과 보이고 반 번호 있고 성명 오른쪽에 사진 이제 학생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출결 상황인데 출결 상황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타라고 있는데 이러한 기타는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과들이 어떤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경우 이것도 이제 기재 요령에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미인정인데 미인정은 과거의 무단 결석 그 무단을 미인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쓴 텍스트를 보면 질병에 따른 출결 상황은 감점 대상이 아니다. 제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다가 지각은 아닌지라고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지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 진단서 끊어와라. 질병 지각으로 처리해줄게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이제 평가하시는 대학에서도 질병 지각이 좀 유독 많다라고 하면은 얘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무단으로 늦게 온 거니까 이거 사실은 미인정 지각인데 약간 질병으로 돌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대한 이제 지각은 안 하는 게 좋고, 약간 질병 지각으로 바꾸면은 뭐 마이너스가 안 될 거야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다니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결국 지원자의 근면성, 성실성 등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세 가지를 제외한 출결사항 같은 것들이 평가 시 참고 영역으로만 활용된다라고 했지만 아래에 있는 출결사항 여기를 보시면 학종에서 인성평가, 미인정 결석 및 지각의 유무를 꼭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결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풍기 인스타에서 제가 올린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질병 결석, 미인정 또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생리 결석 또는 출석 인정 결석이 대입의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서강대 수시 교과전형 모집 여강률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핵심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병 결석 등의 출석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제 출석 인정이나 질병 결석이나 질병 체각 이런 것들은 대입에 미반영이 된다. 그럼 뭐가 반영이 되나? 미인정 결석. 그러니까 옛날 무단 결석이 있냐 없냐 유무가 중요하다. 미인정 결석에 대해 교과 전형은 1일에서 3일 정도 여유를 주기도 하나 학종 전형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게 근면 성실함을 표현하는 지표도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분명히 유의미, 그러니까 약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봐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학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음, 모두가 개근인 친구들과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은 개근인데 어떤 친구는 이제 미인정이 한 4, 5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결성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지각이나 결과, 조퇴는 어떻게 되나요? 지각, 조퇴, 결과는 0.3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나 결과 이런 것들이 3개가 모이면 결석 1일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석만 체크한다 이게 아니고 지각이 3개 모이면 결석 1일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이익이 없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출결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되어 보완될 수도 있다라는 또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오늘 또 특히 고1 때 사춘기,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친구들이 약간 미인정 같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1 때 미인정, 무단이 많았으니까 나는 이제 틀렸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도 세특이나 생기부에도 녹아난다면 충분히 보완되어서 오히려 더 좋게, 이 친구는 달라졌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1 때 내가 조금 놀았다 또는 대충 살았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꼭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결 상황은 이렇게 써져 있고요. 네, 이렇게 결석, 지각, 조퇴. 오른쪽에 지금 특기사항 써져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친구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원격 수업 일수가 많은 친구죠. 여기 원격 수업 일수를 보면은 이 친구가 이때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 일수가 이렇게 많았다. 일단 원격이어도 출석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개근으로 표시가 됐죠. 자, 그다음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내상만 입력이 되고 교외에서 받은 상은 생기부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상 경력도 담당을 했었었는데 정말로 이제 나이스에 기재를 할 때 교내상은 굉장히 깐깐하게 적히지만 교외상은 조금 더 이제 유두리 있게 적히는 부분이 있어서 교내상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2024학년도부터 대입이 미반영되고 있어서 수상이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대입에 반영이 안 되면 그냥 이거 준비 안 해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내신, 시험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체나 자율활동처럼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교내대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내대회도 또 경시대회, 문제를 푸는 대회보다는 본인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입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대회의 수가 되게 줄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냐면 체육 대회 또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체육 대회도 체육 놀이 한마당 이런 식으로 대회라는 단어를 피해서 이제 기재할 정도의 지금 이제 생기부 상황이 됐어서 대회보다는 다른 비교과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회보다는 비교과 활동, 예를 들어서 멘토링이라든지 이제 토론, 토의, 또는 학술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생기부 기재요령에서는 대회 관련 어떤 내용도 다른 활동의 영역에 기재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대회를 준비한 노력, 이게 없는 노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노력을 또 이제 써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몸통은 이제 이 몸통인데 다른 머리를 떼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녹여낼 수 있다. 면접 때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회의 수상 경력이 써져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구성 부분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있는데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요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제 봉사활동, 실적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여기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율 동아리 지금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하는 건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희망 분야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냐 여기 이제 닌자, 대통령 이런 거 써도 상가받고 대학이 이제 미제공된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창체 활동, 이제 줄여서 자동봉진 또는 창체라고 해요.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안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져 있고,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초에 학교에서 계획된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계획들을 기재할 수 있는 활동 영역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이제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대입 미반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단이 중요해요.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 지도시 예외.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빠가 병원장이야.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병원장이면 그런 어떤 불평등함 등을 이제 조금 제하고자 이런 개인 봉사활동을 대입에 미반영하게 됐는데 근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주도하에 봉사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면 학생 주도형 봉사활동 또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이 나는 내 진로 또는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할래 라고 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학교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내용도 기재가 된다. 이제 봉사활동이지만 자율활동이라든지 행특 같은 것에 이제 기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자세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다루기는 어렵고 13년 3월 24일에 계셨던 분은 학생 주도형 봉사활동 또는 프로젝트 이렇게 치면은 봉사활동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새롭게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단톡방 이제 무료 단톡방이죠.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신 이후부터의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 봉사활동 이렇게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율동아리 30자, 자율동아리 참여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면 지금은 이제 학생의 창체 동아리를 만들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만들 수 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동아리를 담당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왼쪽은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라, 동아리 만들 수 있다라는 공지사항을 썼던 자료인데요. 어, 저는 적극적인 친구들이라면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만든 동아리다 보니까 내가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부분 동아리를 만들면 동아리 세특에 동아리의 초대 회장으로서 이런 말이 들어가요. 동아리의 초대 회장으로서 동아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어떤 동아리를 열심히 운영하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이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든 초대 회장. 그 동아리 전체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워딩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탁을 만들고 싶은 친구라면은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모두 이제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아리 고문 선생님이 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연 내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3월 초쯤에 이제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일단 만들 수 있는 절차 자체는 있기 때문에 학교에 공지가 안 올라오더라도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공지가 안 올라오더라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식으로 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써져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다 좀 유튜브한테 올라가게 되면은 이 중간에 좀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가려놨는데 그래 좀 아쉬우니까 제가 이제 2부 맛보기 그 각각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율활동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똑같은 흡연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등을 듣더라도 이제 나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후속 탐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들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 맨 아래 학급 전체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도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유의미하다.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실제로 이제
담임했을 때 만들었던 단톡방에 어떤 친구가 반장도 아니고 총무도 아닌데 이 친구 어떤 1인 1렉 하려냐면 매일매일 그날의 식단을 올려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2월 겨울방학 때 잠깐 그 일주일 학교를 하는 그때도 잊지 않고 이걸 올리더라고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행책을 써줬냐 이것과 위에 질문을 보시면 꼭 임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식단을 공유한 이 친구한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써줬는지 어떤 내용을 행특을 써줬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담임교사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큰 감동이자 학생의 책임감을 인정하는 식단표를 꾸준히 올려주고 공유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행택이 써질 수 있다는 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반장은 이제 1년에 2명 또는 뭐 4명밖에 뽑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반장이 아니라고 내가 아쉬워하지 말고 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한테 열심히 티를 낸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혜택이 써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네, 빨간 글씨만 볼게요. 요즘 대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이고 고교 학점제로 넘어가면 더더욱 내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텐데 선택이 그냥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내가 주체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결국 남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남으려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남아야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생활기록부에 내 선택의 이유가 남아있는 생기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생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때 동아리라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왜 선택했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 활동. 다른 것들은 모든 세트는 500자인데 유일하게 700자인 게 바로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아래 이제 두 번째 줄 써져 있는 것처럼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는 선생님들과의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까지도 진로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많은 정보들과 함께 내가 뭘 해먹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특히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3년 시기가 되겠죠. 그때 이 동안에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고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 700자도 유의미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교과 학습 및 발달 상황, 교과 점수 두 글자로 내신입니다. 기재 방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등급에서 9등급제, 구인 이런 과목들 A, B, C, D의 성취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보기엔 좀 많은 내용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나온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고교 내신이 여태까지는 9등급제였다면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정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약간 조금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내신 9등급제에서 이제 내신 5등급제를 따른 대입 영향 예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품교 컨설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시간제 대입 컨설팅, 탐구제 컨설팅, 학습 솔루션, 면접 컨설팅, 학기말 파이널 세트, 관련 컨설팅까지 다양한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관우쌤이나 세품교를 검색하셔서 프로그램별 상세 정보를 보고 바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예약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컨설팅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학생을 만나기 위해 학교, 학원, 과외 컨설팅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믿음에 부응하는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껏 세품교와 함께한 수많은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품교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음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단톡방까지 한 번에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 행복한 공부, 목표가 있는 학교 생활, 학교 밖 담임쌤 관우쌤이 돕겠습니다.